인천공항 현재 시각 5월 22일 새벽 1시 10분 KLMN 항공을 타고 우리는 프라하, 드레스덴,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렇게 4나라를 다녀왔다. 동유럽 여행 루트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체코 프라하인을 시작해서 당일치기로 체코에 있는 체스키 크루노프, 체코 근교 나라 독일 드레스덴도 당일치기 했다. 프라하에서는 총 7박 있다가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 5박, 비엔나에서 1박, 마지막으로 아웃인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넘어가서 1박을 해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일정을 잡았다. 직항이 없기 때문에 암스테르담을 경유해야 한다. 이때 당시 코시국이 이제 막 끝나는 시기이긴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바뀐 절차나 서류들을 챙겨야 할 게 많아 신경이 많이 쓰였던 여행이었다. 일단은 출발한다. 첫 번째 기내식으로 비빔밥이 나오는데 저 볶은 고추장이 동유럽 여행할 때 구세주 역할을 해줬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맥주도 마셔줬다. 13시간 비행을 하다 보니 옆좌석 눈치도 많이 보였다. 드디어 암스테르담 경유지에 도착을 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 반팔도 입고 가을 복장도 입고 패딩도 입고 이게 맞나? 지금 날씨 온다고 어떤지 상당히 알 수가 없었다. 플랫폼에서 환승하는 비행기편과 게이트 번호도 확인해주면 환승 준비 끝. 암스테르담 공항은 정말 넓었다. 근데 넓은 거에 비해서 구경할 거리가 그렇게 많진 않았고 물가가 정말 비쌌다. 네덜란드에 왔으니 이 나라 음식을 먹어줘야 한다면서 시킨 무려 16,700원짜리 샌드위치. 네덜란드답게 튤립이 있었는데 이걸 사고 싶었지만 생물을 공항에서 팔아도 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드디어 프라하로 가는 비행기. 기분 좋게 탑승을 했다. 공항 버스를 타고 프라하 시내까지 3-40분이면 도착을 한다. 나는 공항 안에 있는 인포에서 표를 샀는데 편도 100코룬하고 카드 현금 모두 다 가능하다. 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 프라하 성이 보였다. 프라하 성이 보이니 정말 설레었다. 프라하 중앙역에 도착을 했다. 내리면 그 길 라인에 엘베를 타고 내려와서 역 밖으로 나오면 시내로 나갈 수 있다. 숙소는 도보 15분 거리에 있는 살바토르 부티크 호텔을 예약을 했다. 이 숙소에서는 1박만 할 예정이다. 프라하에서 제일 번화가인 바칠라프 광장에 왔다. 이 광장 중심으로 양옆엔 쇼핑몰과 식당, 상점들이 모여있다. 광장 정면에는 세계 10대 박물관으로 꼽히는 프라하 박물관도 있다. 이 광장은 프라하의 봄 사건 당시 점령군과 시위대의 격돌로 100여여 명이 희생당한 장소이며 지금 프라하의 최대 번화가이고 중심을 이루는 곳이다. 광장이 시작하는 곳에는 체코인들이 수호성으로 여기는 성 바칠라프의 기마상이 있는데 여기서 명칭이 유래되었다고 하며 기마상 아래는 공산주의 희생자 추모비가 세워져 있다. 우리가 갔을 땐 운 좋게도 광장의 먹거리 마켓 행사 중이었다. 소세지, 감자요리, 꼬치류, 각종 다양한 요리와 맥주를 같이 팔고 있었다. 이 광장 맥주를 엄청 자주 이용할 예정이다. 이제 막 장미가 펴서 예쁘게 피어오르는 바칠라프 광장의 아름다운 모습. 첫날이니 시내만 가볍게 돌아다니고 체코 프라하에서의 첫 저녁을 먹으러 가는 중이다. 프라하의 5월 날씨는 돌아다니기에 딱 좋은 봄 날씨. 뭔가 이 거리를 걸어가는데 다들 자유로워 보였다. 우리는 후사라는 식당에 도착을 했다. 후사 식당에는 1.5리터 맥주와 한국에는 잘 없는 벨벳 맥주라는 아주 부드럽다는 맥주를 맛보기에 찾아왔다. 1.5리터 라거 맥주와 벨벳 맥주 2잔을 시켰다. 첫 번째로 맛보게 된 벨벳 맥주를 먹어보았다. 과연 궁금했던 벨벳 맥주의 맛은? 기대를 너무 많이 한 탓일까? 별로였다. 별로가. 바로 이어지는 다음 타자 1.5리터 라거 맥주. 꿀꺽꿀꺽 잘 마시는 아빠. 과연 그 맛은 어떨까? 벨벳 맥주보다는 맛있어 했으나
결국 생각했던 맛은 아니다. 음식은 체코에서 맛볼 수 있는 타르타르라는 음식을 주문했는데 정말 맛있었다. 그리고 바베큐 폭립도 주문해서 먹었었다. 2차로 간 맥주집은 바칠라프 광장에 있던 맥주집이었다. 코젤의 본 고향에 왔으니 쭉 코젤을 들이켜준다. 기대했던 코젤의 맛은 이 집 맥주는 잘 못하는 걸로 하자. 우린 3차도 왔다. 바칠라프 광장에서 열린 푸드마켓에서 먹었는데 같은 코젤 맥주라도 여긴 정말 맛있었다. 그렇게 우린 취해서 그 다음 날이 되었다. 기대감 때문에 그런가? 나는 새벽 5시 20분쯤에 눈이 떠졌다. 여긴 새벽에도 하늘이 참 예쁜 것 같다. 우리는 체크아웃을 하기 전에 아침 산책을 하러 공원에 나왔다. 그렇게 큰 공원은 아니었지만 공원이 잘 가꾸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 나라 마트 구경도 할 겸 아침은 마트에서 사 먹어보기로 했다. 그냥 우리나라 홈플러스 마트 같은 곳에 들어왔는데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많았다. 확실히 유럽이라 그런가 유제품 종류 브랜드들이 정말 많았다. 이렇게 다양한 요거트 브랜드별로 다 맛보고 싶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다시 숙소로 들어간다. 마트에서 산 음식 10,000원 돈 들었나? 정말 쌌었다. 아침을 먹고 두 번째 숙소로 체크인을 했다. 전체적으로 다 좋았던 미트미 23. 개인 락커가 숙소에 있어서 짐 정리하기에도 좋았던 숙소였다. 우리는 하벨시장 가는 길에 프란티슈칸스카 정원이라는 곳을 통해서 가보았다. 그냥 정말 작은 정원이었고 딱히 볼 거는 없었다. 그냥 가는 길에 둘러보기 좋은 곳? 딱 그 정도였다. 정원을 지나 하벨시장에 도착을 했다. 프라하의 장터 모습을 볼 수 있는 800년 전통의 노천시장이 오랜 전통시장이다. 그런데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몇몇 상점들은 문 닫은 가게가 거의 반이었다. 하벨시장엔 정말 싱싱한 과일들이 있다고 해서 기대하고 사 먹으려 했는데 한 바구니에 5만원씩 해서 결국 못 사 먹었다. 편말에는 정말 싼 가격인 줄 알고 냉큼 계산하려 했다가 그람당인 가격인 걸 알고 포기를 했다. 하벨시장 옆에 있던 피자집에서 피자와 감자튀김 그리고 술도 시켜서 먹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핫도그랑 체코 국민 간식 뚜르들로도 먹었다. 전날에 미리 예약해서 간 로칼이라는 식당에 왔다. 여행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가본 곳인데 정말 맛집이었다. 우선 필스너 우르겔과 코제 흑맥을 시키고 치즈튀김과 처음 먹어보는 치즈 메뉴를 시켜 먹었다. 치즈튀김은 그냥 구운 치즈 맛이었고 사실 치즈보다 감자가 더 맛있어서 나중에 따로 시켜 먹었었다. 정훈이가 잘하는데. 인증샷은 필수. 흑맥 싫어했는데 정말 맛있었던 흑맥주였다. 그렇게 총 9잔을 마시고 기분 좋게 숙소로 들어가서 마트에서 산 와인과 과일 안주로 마무리를 하며 영상을 마친다.